안녕하세요. 해운연구소 소장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무슨 날이죠? 절기로 봤을 때 대안입니다. 대안. 그럼 절기에 대해서 대안이라 하는데, 그럼 절기에 대해서 왜 생성됐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대안이니까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절기가 왜 있느냐, 우선 24절기를 살펴보면 입춘, 경칩, 청명, 입하 이렇게 쭉 나왔고 대안까지가 오늘 24절기인데 통상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절기라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우리가 중기라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개, 밑에가 12개 합해서 24절기 하는데 우수, 춘분, 고구 이런 것을 중기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춘 요 날짜를 우리가 음력을 따지려면 항상 1월이고 2, 3, 4, 5, 6, 7, 10, 11, 12인데 24절기가 오늘 대안이잖아요. 대안이 24절기 중에 바로 마지막 대안이다 라고 하고, 또 제가 설명을 이 사주풀이를 할 때 우리 입춘이 우리가 정월달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만약에 1월 만약 19일이다. 그렇죠? 만약에 1월 19일인데 이 사람이 1월 19일날 태어났다 하더라도 입춘이 만약에 아직 안 지나왔다면 아직 전연도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생일은 월근을 따질 때 아직까지도 새해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통상 봅니다. 그래서 음력성으로는 입춘이 지나야 1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춘부터 1월 따지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쭉 나오는데 우리가 11월 달 보면 동지가 나오잖아요. 동지가 항상 들었다 해서 11월 달 동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은 24절기의 마지막 대안인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같이 24절기를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음력은 따져보면 우리가 총 따져보면 우리 양력은 우리가 따져서 할 때 이 해가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도잖아요. 이게 360도잖아요. 360도 한 바퀴 도는데 이 360도가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365일 정도 걸리잖아요. 정확하게는 365일 뭐 24.22 정도 되는데 이 360도 인데 이 음력은 우리가 또 354일이거든요. 양력 음력 차이 약 10일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니까 만약 음력으로 기준으로 계속 농사를 짓다 보면 우리가 음력하고 이 양력하고 차이가 이게 우리가 따져보면 11일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력 기준으로 만약에 계속 하다 보면 농사를 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이 만약에 이 별도를 절기 안 놓으면 1일이 지금은 완전 추운 1일이지만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여름에도 1월 1일 닥치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음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며칠일까 하는 거는 자연현상,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자연의 현상을 보고 우리가 날짜를 카운트다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는 똑같으니까 오늘 며칠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달은 최큰날을 보름달, 아무것도 없는 것을 검음달, 조금 따뜻하면 1일. 그러니까 카운터는 음력을 했잖아요. 그렇죠? 농사는 우리가 농경사회에다 농사를 짓다 보면 음력 갖고는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는 절기를 갖고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이렇게 가운데 따졌을 때 요거를 춘분이라 한다면, 그리고 요거를 바로 끝에는 추분, 우리가 15도 간격이잖아요. 15도 간격을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15도 간격마다 이런
절기를 만들었다 이거죠. 15도 간격. 그러니까 요 태양을 중심으로 15도 간격이 여기 나오는 0을 기준으로 한 게 바로 우리가 입춘일이죠. 요 입춘. 아니 춘분. 요게 춘분이 되는 거죠. 춘분을 기준으로 0도를 기준으로 왔다 하면 춘분 다음에 청명, 춘분과 춘분 사이에 각도가 한 15 정도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입춘, 우수, 경칩, 3월. 이제 우리가 봄이 든다 해서 입춘이라고 통상 쓰잖아요. 이제 입춘 보면 입춘. 각각 한 계절마다 우리 4계절 있으니까 한 계절마다 이 6개 절기가 나타나고 또 입하도 부터 요걸 봄, 여름, 가을, 겨울, 입동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대안이니까 24절기 그 마지막이다 그런 얘기인데 하나 또 재미난 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쓰면 어떤지 윤달을 혹시 들어봤나요? 윤달. 우리 양력 윤달 항상 2월 28일 중에 뭐 2월 28일 또 2월 29일 양력은 4년마다 한 번씩 왜냐면 여기 300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65일 좀 24점 뭐 둘둘이니까 요 24점을 모으면 4년 정도가 하라고 정도 되잖아요. 4, 4, 16 계산해 보면 24 곱하기 4로 하면 4, 4, 16 4, 2, 8 약 96, 약 하루 4년마다 한 번씩 다친다 해가지고 음력 윤달 2월 20일 날 윤달 하루 돼 있는데 근데 음력은 지금 보면 뭐 어떤 날은 1월달 있고 2월달 있다 3월달 등등 그런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가 윤달인데 왜 윤달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양력은 365일이지만 음력은 354일이잖아요. 354일이다 보니까 요걸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면 또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우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음력하고 양력하고 차이가 몇 달 차이 나잖아요. 통상 이렇게 계산해 보면 365일 좀 24.2도 계산하고 354일을 계산해 보면 11일 차이 나잖아요. 이 12일이 약 3년마다 되면 33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3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우리가 3년마다 양력은 4년마다 윤 하루가 더 있지만 음력은 하루가 31일짜리 곱하기 3은 33일이잖아요. 그러면 33일을 요거를 어떻게 배출할 건가 한다. 그 음력과 양력 차이를 어떻게 윤달을 이 양력에 집어 열 건가 라고 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그거를 역법을 계산했냐면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절기가 있고 위가 위에를 절기라고 밑에 중기를 하는데 어떤 가다 보면 이 중기 사이가 계산해 볼 때 약 30일 정도 차이 나는 경우 통상적으로 입춘과 고구 사이에 한 15일 정도 차이 나잖아요. 15일이면 다 더하면 24절기를 하면 바로 360이잖아요. 그래 어떤 날은 우리가 2일 차이가 나는데 이처럼 우리가 이 중기가 요 중기와 요 중기 사이의 간격이 어떤 해는 따보면 아까 말한대로 요 31일 곱하기 33을 배치시키다 보면 딱 한 달이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윤달을 집어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볼까요? 올해가 5월 22일이 소만인데 따져보면 소만인데 그 다음 중기가 하지가 6월 21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양력으로 5월 23일이 이제 다음은 이제 우리가 1일이 되거든요. 1일 다음인데 보세요. 5월 20일과 6월 20일 사이에 딱 한 달이 딱 되잖아요. 그 사이에 한 달이 넘잖아요. 그래서 요날을 윤달을 윤사월로 집어 넣는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은 참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5월 23일이 윤사월 1일이고 6월 21일 사이에 앞에 6월 20일이 바로 윤사월 29일 날 그렇게 계산을 했는 거죠. 요 사이가 윤달을 딱 우리 조상님들은
요때 윤달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다른 말 한문을 펴냐면 무중 지유법이다. 지유법이다. 왜? 중기가 없는 달을 하나의 그 음력을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 무중치유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그런 등등 이와 같이 대충 음력과 양력 차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와 같이 24절기 중에 바로 마지막 대안인데 통상적으로 대안이 한자가 그 추울 한자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대안이 춥냐 소안이 춥냐라고 따지고 봤을 때 통상 우리가 보면 대안이 우리가 더 추울 것 같지만 큰 대자니까. 근데 속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대안이 소한 집에 놀러 가서 뭐 얼어 죽었다 라는 말도 있고 소한은 뭐 춥지 않은 날은 없고 대안은 따뜻한 날이 없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요걸 보면 따지고 보면 뭐 소안에 얼었던 얼음이 대안 가면 뭐 녹는다 뭐 그런 뭐 속담이 있다 보면 따지고 보면 소안이 좀 많이 좀 더 춥습니다. 과거 연례도 추기를 보면. 근데 통상 동지 뭐 동지가 있고 여기 하지가 있고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는데 그럼 동지가 더 추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구를 한번 그래 보면 이렇잖아요. 이제 이가 딱 적도고 여기 남해기선 북해기선 이렇게 따질 때 이 해가 가운데 딱 적도에 지난 거는 바로 춘분과 추분인데 이게 남해기선 딱 도착하는 게 바로 동지잖아요. 동지고 딱 북해기선 딱 도착하는 게 하지인데 태양이 이 동지에 남해기선 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근데 요때가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는 요때가 제일 추워야 되는데 근데 우리 북반구 입장에서는 북반구 입장에서 보면 해가 제일 남쪽이 추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햇빛은 적극적으로 뭐 지구에 도달하지만 우리 열기는 지구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동지보다는 그 다음 소안이 더 춥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한문으로 왜 이게 대안이고 소안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국에서는 대안이 좀 날짜가 우리보다 어쩐지 보면 대안이 더 춥다 그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한문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대안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고 한국은 통상 대안으로 통상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대안은 24절기 중에 마지막 항상 12월 섣달이다 보면 그런 말이 섣달이다 라고 소한 대안은 항상 섣달에 들어선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왕 말씀 김에 이제 우리가 뭐 애기 동지라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이 동지가 11월 달 항상 되는데 동지달이 11월 1일부터 만약에 31일이라면 이 동지가 초에 든다는 것을 애기 동지 뭐 중간에 이런 걸 아무 표기는 안 돼. 우리가 11월 1일부터 뭐 10일까지 사이에 드는 걸 애기 동지라 하는데 애기 동지를 할 때는 뭐 동지 파측도 안 꺼내 먹는다 등등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 보더라도 입춘이 지나야 1일이다. 2월, 3월, 4월 이렇게 따지고 근데 따져보면 우리가 또 사주를 볼 때 또 이런 거 있죠. 이 동지가 해가 마지막 갔으니까 원칙은 요거를 우리가 1월이라 봐야 되는 거죠. 시작을 따지면 동지를 갖다가 춘분 오고 하지가 오고 다시 추분 동지가 오는데 따지고 보면 요때 갔다 가는 것을 1월 1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주상도 우리가 봤을 때 자축 인묘를 따졌을 때 자축 인묘 진사원을 따질 때 사주상도 여기 동지를 우리가 따지면 자로 표시합니다. 자로 표시를 한다. 동지달을 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 12일을 축일을 하고 요 음력으로 1일을 우리 인으로 표시를 합니다. 인으로 표시합니다. 인으로 자 인묘 뭐 진사 오미 신유술해 하는데 그래서 사주도 이런 식으로 동지달을 항상 자로 표시하고 인을 우리가 입춘을 1월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시작 사주의 출발점은
목화토금수라 하잖아요. 목화토금수. 목이 음양오해 우리가 지간을 따질 때 바로 인연이 돼요. 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이 바로 첩이 시작하니까 정월달이다. 12월은 축인데 우리가 시작점을 동짓달을 11월달 잡다 보니까 음력으로는 지간을 표시할 때 1일이다 라고 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바로 입춘입니다. 입춘은 자 음력으로 1일이다. 만약에 음력이 12월달 만약에 입춘이 드는다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는 사주상으로는 1일로 표시를 한다 라고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24절기인데 특히 위에 절기 밑에는 중기를 표시하고 이 중기와 중기 사이가 30일이 딱 채워진다 하면 그날을 윤달로 하나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대안이 추운데 제가 있는 울산도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폭언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환이 대춥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환 대안 지나면 얼어 죽을 내 아들도 없다라는 우리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대안 지나면 거의 다 춥고 이제 이 남정대안은 벌써 통도사 홍명화 필 때도 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안이 지나면 이제 거의 다 추기는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입춘에 대해서 그날 다시 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